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8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점심은 220엔, 스타벅스는 패스. 평균 연봉 443만엔 너무 싼 나라의 절망적인 삶입니다. 반응이 엄청나 단숨에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일본의 소득 수준이 한국, 대만 등에 밀리고 동남아 수준으로 미끄러져가는 지금 그들의 어려운 생활 실태를 고발한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만저만 뜨거운 게 아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연봉 400만엔은커녕 가구 연봉 1000만엔으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 그런 일본 사회에서 실제로 평균 연수입을 버는 이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 점심은 500엔 이내, 스타벅스는 패스, 연간 남기는 돈은 30만엔. 월 1만 5천엔의 용돈으로 살고 스마트폰은 기종 변경으로 월 5천엔 절약. 배달 부업을 뛰면 고급 슈퍼를 이용할 수 있다. 라멘은 사치, 패밀리 식당은 신격, 파견보다 시급 낮은 정규직, 아이의 교육비 걱정. 저널리스트 고바야시 미키씨의 저서 연수입 443만엔 너무 싼 나라의 절망적인 생활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보편적인 어려움에 처한 일본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 스타벅스는 패스, 물통에 녹차. 이 책의 일부에서는 평균 연봉으로도 이만큼 힘들다는 일반 기업, 지자체, 병원 등에서 일하는 40대 전후 6명을 추적한다. 도쿄에 사는 30대 여성은 지자체의 비정규직으로 연수입은 348만엔, 남편의 연봉과 합친 가구 연봉은 약 1000만엔, 충분한 수입이 있어 보이지만 본인은 하류충이라고 느끼며 산다고 한다. 매일 슈퍼에서 최저가 쇼핑을 한다. 할인 스티커 상품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가끔은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를 마시고 싶지만 톨 사이즈로 705엔 하는 걸 꾹 참는다. 점심값에 1000엔이라니 너무 사치스럽다. 점심은 220엔에 샌드위치를 살 뿐 가구 연수입이 1000만엔이라도 가계대출에 자녀 학비를 저축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아로 허덕이는 나날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노후도 걱정되고 불안감은 커진다. 호쿠리쿠 지방에 사는 30대 남성은 리먼 쇼크 후의 취직 빙하기 세대. 현재 전철 운전사로 연봉은 450만엔, 그 지역의 평균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시작하는 마당에 도대체 얼마가 들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접 도시락을 싸고 물통에 차를 넣어 가지고 다닌다. 스마트폰 계약은 AU에서 UQ 모바일로 바꿔 이용료를 월 5천엔가량 절약했다. 아내도 비슷한 수입이 있지만 5년마다 업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맞벌이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남자는 알뜰하게 남은 돈을 모두 저축에 돌리고 있다. 수입이 있어도 대부분은 가계가 빠듯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래 불안도 안고 있어서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래서는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게다가 수입이 평균치를 밑도는 사람들은 더 괴로운 현실이다. 이 책의 이어지는 2부에서는 평균 연수입을 크게 밑도는 5명을 추적했다. 지옥 같은 나날을 산다. 보육교사, 돌봄 도우미 등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의 수입은 아직도 낮다. 코로나 쇼크 영향도 크다. 미혼모, 장애아 보육, 부모를 간병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는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홋카이도의 20대 여성은 코로나 여파로 대형 의류 매장에서 판매원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로 초등학교가 일제히 휴교하자 아이를 집에 두고는 출근할 수 없었다. 국가는 휴업 보상제도를 마련했지만 당초에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신청서를 내야 해 당신만 특별 취급할 수 없다며 여성은 회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거부당했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워져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현재 청소업체와 소품 판매로 얻는 연봉은 180만엔 정도. 안정 수입이 있는 남편도 코로나 여파로 일거리가 없어질 것 같다. 딸의 배움을 줄이고 중학시험에도 난색을 표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등유비 절약을 위해 난로는 한 대밖에 켜지 않고 가족 4명이 한 방에서 붙어 지냈다.
취업 빙하기 세대의 향방을 말해주는 것이 사이타마 현에서 고령의 부모와 단둘이 사는 50대 남성의 예다. 어머니의 간병에 제약이 걸려 빈곤에 빠졌다. 그는 연구자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안정된 연구직 자리는 적고 계속 수입은 불안정하고 시간 강사로 얻는 수입은 1년에 200만 엔 정도다. 대학원 학비를 장학금으로 충당해도 아직 250만 엔이나 대출 상환이 남았다. 연금 보험료도 주민세도 미납 상태고 우체통에는 독촉장이 배달돼 온다. 카드론도 손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돌아간다. 간병의 나날은 마치 지옥 같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멀어져만 간다. 고학력에 고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면 파탄할 것은 뻔하다. 가구 수입이 낮은 가정에서 중학교 수험은 비현실적이다. 내 학창시절 친구는 아이유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학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절약하며 살고 있다. 연구자가 되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 살리지 않고 나이만 먹었다면 보물이 썩은 것이다. 익힌 지식과 경력을 최대한 평가해주는 자리에서 활약하지 않으면 아깝다. 고용주도 인건비 잡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대가를 종업원에게 환원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이 어디로 갈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할 여유란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이런 것이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고 무리하도록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 같다. 일본이 불안정하다면 해외 이주도 포함해서 개개인이 명확한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목표 없는 준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생활고만 불어난다. 노력은 돌고 돌아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은 평시에나 하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일본은 긴급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용을 들이고 빚까지 내서 대학 가도 학업은 졸업을 위해서만이며 결국 놀기만 한 4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직업 업무는 대학 안 가도 되거나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돼 스킬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면 가계 부담일 뿐이다. 맞벌이로 가구 연수입 1000만 엔 이상이어도 물통과 도시락 지참은 당연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타인의 반짝반짝한 생활을 볼 수 있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기 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곤을 한탄할 게 아니라 수입을 올리는 노력을 하고 타인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만 돈을 들여 낭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평균 연봉으로도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빙하기 세대로서 비정규직에서 정규로 올라왔지만 연금액이 적은 데다 회사는 퇴직금이 없고 급여 수준도 낮다. 그러나 그 안에서 노후 자금도 확보해야 하니 최대한 아껴 투자 자금이나 보험 운용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입사한 회사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 자격을 취득해 일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연금을 믿을 수 없는 이상은 최후까지 현역으로 일할 것이다. 돌쇠 한마디. 총 1억 인구 중산층이라며 전 세계에 돈 자랑하며 떵떵거리던 일본이었는데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